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지역과 관련해서 그 방역당국의 좀 평가가 나왔네요. 일단 전수검사는 물류센터 발은 마무리가 됐지만 그 2차 감염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숫자도 한 명이 더 늘어서 네. 앞서보다 112명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직원 74명에게서 추가로 네. 전파된 38명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점수검사가 마무리돼서 이 네. 물류센터발의 확진세는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2차, 3차로 지인이나 가족 들에게 한태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 있어서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점이 지금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2주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규 확진자 하루 평균 28.9명이고요. 네. 그리고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그러니까 불명확한 사람들의 비율이 7.4%로 역시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니면 이 정도 숫자면 여전히 우리나라 이 의료의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사점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그런 모임이나 행사를 집었습니다.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학원이나 종교 소모임에서 결국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렇군요.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네. 중요한 또 하나의 통계를 얘기했는데 집단 감염 36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다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그 인천 교회 모임에서 이제 감염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관련해가지고 이 집단 한 18명이 확진된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인천 지역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추홀구에서 8명, 그리고 부평구에서 6명, 그리고 연수구에서 1명, 중구 1명, 서구 1명, 남동구 1명 모두 18명입니다. 인천시는 이 5월 28일 열린 미추홀구 한 교회에 네. 이 개척교회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모임에 앞서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평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여기 참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확진자 8명은 대부분은 다른 교회 목사거나 네. 목사의 가족인 것으로 지금 파악돼서 추가 연쇄 감염 우려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 지역 확진자 대부분은 교회 행사나 모임 당시에 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심층 역학조사에서 정확한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다행인 것은 다만 어제 일요일 오전에 검체를 이분들에게 채취를 하면서 그 어제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본교회 점,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군요. 다행인 네.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방역 수칙이 안 지켜진 뭐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소모임 얘기를 했는데 교회 같은 예배는 그래도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이 소모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특히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가깝게 대면 접촉을 해서 또 침방울이 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소모임 같은 거 좀 자제를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들이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134일째입니다. 많은 취약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 교회에서 이 큰 모임, 예배 모임들은 그래도 방역 지침들을 갖다가 지키죠. 뭐 네. 출입할 때 발열을 체크한다거나 그리고 네.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소모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하나의 또 진원지로 하나의 또 감염이 확산되는 하나의 연결고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고 밀접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앉아서 네. 결국 계속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은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방역 당국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위험 시설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운영 제재를 권고하고 이제 QR 코드 전자출입 명부 관련해서 또 오늘부터 시범 운영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오는 10일부터 네. 클럽이나 노래방 갈 때 QR 코드를 이제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네. 이 중앙방역중대본이 분류한 이 QR코드 의무시설 8개 업종은요. 네. 헌팅포차, 네. 그리고 감성주점, 그리고 클럽이나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 그리고 단란주점, 네. 콜라텍,
그리고 노래 연습장,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동반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제 교회나 뭐 성당 등 종교시설, 도서관, 뭐 영화관, 병원 등은 다중이용 시설의 자율에 맡겨졌고요. 네. 하지만 예상컨대 이 QR코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QR코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고요. 네. 수집한 정보는 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4주 후에 폐기할 방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QR코드가 시범 운영되는 것을 봐서 이제 10일부터는 이제 QR코드를 찍는 것들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267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도 좀 지켜줘야 될 원칙들, 수칙들이 또 언급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역 당국이 오늘 권고하기로는 일단 대형 해수욕장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을 좀 이용해달라고 네.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단체로 가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이용할 것들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햇빛 가림 시설이나 이런 차양막 같은 것도 그 시설을 이용할 때 2m 간격을 두고 네.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 있는지 이제 방문객 수 관련해서 이제 누리집에 공개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정보들이 대한 필요한 정보가 거니까요. 필요하기 네.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부나 각 시군구미 이게 에서는 이 누리집을 통해서 해수욕 정보, 그러니까 전년도 이용자 숫자나요, 숙박시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관광 정보를 갖다 포함해서 6월 15일부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추이를 보면 이제 이태원 클럽발이 있었고요.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학원과 주점 등 다른 곳에서 이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이제 조용한 전파자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지금 네. 현 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물류센터발하고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좀 사그라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숫자만 보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바이러스가 전선을 더 확대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결국 물류센터발 감염자의 숫자는 좀 안정적으로 됐지만 결국은 인천, 경기, 네. 서울 2천만 이상 사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학원이나 그리고 뭐 교회 소모임, 그리고 뭐 이제 노래방, 뭐 PC방 여러 진짜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단위로 그렇군요. 그 단위의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이러다가 결국은 숫자가 어느 지역에서 또 갑자기 어느 장소에서 또 증가할 수 있겠죠. 갑자기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